혹시 일과 삶의 목적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요,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아주 독특한, 어찌 보면 좀 파격적인 해법을 제시한 한 강연 내용입니다. 슬라이드를 보면서 하나씩 차근차근 뜯어볼게요. 자, 오늘 우리가 따라갈 이야기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한 사람의 아주 절박한 질문에서 시작해서요. 영혼 질량의 법칙이라는 좀 생소한 개념을 만나볼 거고요. 그리고 이를 공부로 봐야 한다는 파격적인 주장, 그 안에 숨겨진 시험,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설 자리를 만들어주는지로 이어지는지 그 여정을 함께 가보시죠. 사실 모든 깊이 있는 이야기들은요, 아주 현실적인 우리 삶과 맞닿아 있는 고민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한 사람이 겪는 정말 절박한 생존의 문제가 어떻게 깊은 영적 통찰로 이어지는지 그 시작점부터 한번 같이 보시죠. 네, 바로 이겁니다. 강연자에게 던져진 질문의 핵심이에요. 그냥 일자리가 없어요 정도가 아니라 생존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말 절박함이 묻어나는 외침이었죠.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우선 나이가 60이 넘으셨고 30년 만에, 그것도 계획 없이 갑자기 고향 부산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렇게 낯선 고향에 온 지 벌써 1년 5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생계를 이을 방법을 못 찾고 계신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정말 한꺼번에 겹친 거죠. 자, 이렇게나 현실적이고 절박한 문제에 대해서 과연 강연자는 어떤 해법을 내놓았을까요? 놀랍게도요. 요즘 일자리 구하기 힘들죠. 라거나 나이 때문에 그래요. 같은 말을 하지 않아요. 대신에 완전히 다른 차원,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법칙으로 이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면 어떡하나요? 아, 내 능력이 부족한가? 아니면 여기 사람들이랑 안 맞나? 이렇게 내 탓, 아니면 남 탓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강연자는요, 문제의 원인이 완전히 다른 데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가 제시하는 핵심 개념이 바로 이겁니다. 영혼의 질량. 좀 생소하죠?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영혼의 무게 또는 그 질적인 수준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 보이지 않는 질량이 마치 자연의 법칙처럼 우리가 어느 곳에서는 잘 버티고 성장하고 또 어느 곳에서는 힘들어하는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인 거죠. 만약 어떤 곳에 갔는데 자꾸만 튕겨져 나오는 느낌이 들고 도저히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 그건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장소가 가진 무거운 기운을 내 영혼의 질량이 아직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라는 거죠. 내가 가벼워서 밀려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궁금해지죠. 영혼의 질량이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가 정말 파격적입니다. 강연자는 우리가 일이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처방을 내놓거든요. 보통 새로운 곳에 가면 뭘 제일 먼저 하죠? 당연히 일자리를 알아보겠죠. 그런데 이 강연자는요, 이력서부터 내지 말라고 합니다. 전혀 다른 첫걸음을 제안하는 거죠. 바로 이 말입니다. 새로운 곳을 공부해야 합니다. 돈부터 벌려고 하면 한 푼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이 조언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를 받을까라는 거래의 관점을 버리고 내가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을까라는 관찰과 배움의 자세로 바꾸라는 거죠. 생각의 전환이 정말 엄청나죠.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하라는 걸까요? 그 방법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일단 내 재능이 뭔지 파악하고 그걸 써먹을 만한 장소, 카페든 식당이든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한테 가서 돈은 필요 없고 여기서 일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공부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며 도움을 제안하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4번, 절대 급여나 월급에 대해선 먼저 묻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아는 상식과는 정반대죠.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공부하러 온 학생이 월급이 얼마냐고 묻지 않는다. 이 말 한마디가요, 관계 설정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장님과 알바생, 즉 고용주와 직원의 관계가 아니라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이 상황을 재정해야 하는 거죠. 관점이 확 바뀌지 않나요? 자, 이렇게 제자의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되면요, 단순히 마음가짐만 바뀌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돈이 아니라 공부를 목적으로 일하면서 영혼의 질량을 키우다 보면 주변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나 기운을 감지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때부터 일터는 단순히 일하는 곳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숨겨진 시험을 푸는 교실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시험이 대체 뭔지 한번 보죠. 강연자는 이 질문자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아직 깨어나지 않은 영적 능력을 가진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겪는 이 어려움은 그냥 재수가 없어서 겪는 고난이 아니라 무언가를 배우기 위한 시험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 시험이 바로 표적 공부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특히 내 몸에 나타나는 갑작스러운 통증 같은 걸 그냥 넘기지 않고 이게 어떤 영적인 메시지인지, 나에게 뭘 가르쳐 주려는 신호인지 해석하는 훈련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훨씬 이해가 쉬울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그 가게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파오는 겁니다. 이때 아이고 허리야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자의 과제는 이 통증이 왜 지금 나한테 왔지? 하고 생각의 방향을 바깥으로 돌리는 겁니다. 혹시 가게 주인한테 무슨 일이 있나? 아니면 저기 앉아있는 손님한테 무슨 사연이 있나? 하고 주변을 살피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신호의 원인을 정확하게 딱 알아차리는 순간, 예를 들어 사장님 허리가 안 좋으시구나 하고 깨닫는 그 순간 내 허리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진다는 겁니다. 바로 그 알아차림과 공감이 시험의 정답이고 정답을 맞췄으니 증상이 사라진다는 논리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좀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허리 아픈 거 알아차리는 거랑 내가 먹고 사는 문제랑 대체 무슨 상관이야 싶죠. 바로 그 연결고리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신뢰를 만들고 결국 나의 자리를 만들어주는지 그 최종 결과를 한번 보시죠. 결국 모든 것의 근본 원칙은 이겁니다. 내가 먼저 상대를 도와야 상대가 나를 도울 수 있다. 내가 먼저 진심으로 조건 없이 기여하는 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철학이죠. 자, 흐름을 보세요. 내가 돈에 연연하지 않고 정말 학생처럼 진심으로 일하면 주인은 당연히 이 사람 보통이 아니네? 하고 나의 좋은 됨됨이를 알아보게 되겠죠. 그렇게 신뢰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주인은 나에게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알아서 해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곳에 나의 자리가 단단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끝납니다. 여러분에게 직업이란 무엇인가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계약인가요? 아니면 내 삶과 영혼을 성장시키는 교실인가요? 어쩌면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설 자리가 결정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